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8월 달 지금까지는 출발이 좋습니다. 지난주 충격을 딛고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트 분위기도 좀 빨갛게 수익을 모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제 시장은 좀 코로나 너머를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요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안심하고 들어올 만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너무 이제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보다는 네. 일단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줄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같지는 않대. 상방으로도 어느 정도 막혔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까지 지수가 3일 동안 반등에 나섰고 미국 증시가 특별하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방도 조금씩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종목 드렸듯이 네. 시장 자체가 약간씩은 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상방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장세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미미하게 조금씩 완만한 반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 심리를 크게 갖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계좌를 좀 빵빵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세는 단타 쳐서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보지 말고 정말 될 만한 종목군들을 안전한 위치에서 충분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놓게 되면 분명히 이 장은 분명히 터질 만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은데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되겠는데요. 코로나 변이 확산 속에서 토종 백신 관련주가 오늘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목표가 상향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최고가 랠리하고 있는데 21만 원 위에까지 올라왔거든요.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해라. 그리고 좋은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도록 같이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여러 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분명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고요. 실적도 참 좋아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참 보기 드물게 굉장히 실적도 좋고 또 CMO, CDMO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와 함께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약을 개발할지,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할지 못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신약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주가가 좀 올랐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랐지만 강력한 모멘텀, 시장과 무관하게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오늘 종가가 21만 500원인데 목표가를 제가 2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 2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면 좀 많이 높인 건데요. 2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상향 조정을 하니까 중간에 제가 보기엔 대체로 한 19만 원 정도 이 가격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24만 원 정도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중간에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면 좀 더 양호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2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백신 관련주에 더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잘 가고 있는데 발걸음 잘 이어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다 마쳐봤고요. 오늘 첫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역시나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리오프닝이 잘 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섹터일지 궁금한데요.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입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예전에 가져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좀 앞을 내다보는 건지 확진자가 지금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확진자는 안 꺾이고 있는 네. 상태인데 지금 이 오늘 티웨이 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과 여행주들과 잘 갔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백신 수혜주라는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항공이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항공 쪽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한 것이고요. 일단 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좀 반등은 나옵니다만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백신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일단은요. 오늘 이 종목이 오늘 급반등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왜 강하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역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가 1,000명대, 1,700명대, 1,800명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역시 백신 접종률이 8월 달과 9월 달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늦어도 9월 정도까지는 접종률이 한 60%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델타 변이가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치명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경제에 제기된 기대감들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명률이 낮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는 계속해서 확산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치명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인류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또 언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뭐 독감 정도로 끝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요걸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오프닝, 경제 활동 재개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항공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했습니다. 뭐 여행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가 움직임이 강화될 때는 이러한 항공주의 반대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티웨이 항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항공사들이 오히려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수혜의 폭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확진자 꺾일 거를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2달 넘게 눌렸잖아요. 그쵸.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좀 같이 남았는데 이 눌린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눌린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눌린 만큼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큽니다. 왜 그럼 그러냐면 목표가 어디까지 세워두실까요? 일단 티웨이 항공은 제가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잡기는 잡을 건데요. 네. 일단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자, 일단 주가가 여기서 뭐 저점 찍고서 1차적인 반등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못 간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올라간 이 반등은 바로 그런 우려감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은 이미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내일 곧바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본다. 그건 조금 좀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대륙에서 조금씩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관점이고 곧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여행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백신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고 나면은 아마 8월 중순 이후 내지는 9월 정도 이 정도가 돼서는 아마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시장에서는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의외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려면 세력들보다 우리가 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가 매집을 하면서 길목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 매수가 아니라 시초가를 이용해서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자,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4,800원 직전 고점까지 두겠습니다. 이 직전 고점까지 가고 나서도 주가가 전체적인 어떤 주변 여건 자체가 여행 재개 조짐이 안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4,800원 여기가 중요하니까 4,800원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 손저가는 3,7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좀 잠잠해지길 기대하고 저가 매수로 투자하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티웨이 항공은요, 목표가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알아보셨고요. 바로 이어서요,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판매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예상이 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이 회사 뭐 자동차 됐죠. 네. 이제 판매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지금도 너무 잘 됐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역대급 판매 실적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주가가 이제 중간 바닥을 거의 확인했습니다. 뭐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까지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는 곧바로 안 가더라도 조만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 장 내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제네시스도 그렇고, 그쵸. 뭐 친환경 차도 지금 역대급 판매 신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 LG전자 같은 대형주도 제가 네. 말씀드렸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스 같은 등치 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은근하게 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 아직 시세는 약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장세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약간씩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수 코스피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장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랐고 그 뒤를 쫓아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형주가 움직이면 시중의 자금이 중소형주 그리고 여타 경기 민감주에 있던 자금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자금의 블랙홀 현상을 블랙홀 현상으로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가게 되면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둔다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자동차를 가져왔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좀 올랐고요. 현대차가 아직 덜 오른 상태에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역대급입니다. 네. 자동차 판매가 잘 됐다,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반영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반영된 거 아니고요. 7월 달을 중심으로 한 제네시스 월 판매량이 무려 5,000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2%까지 증가할 정도로 판매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제 3개월째 판매 신기록 행진을 하고 가는 가운데 코나라든가 베뉴 같은 이런 자동차들도 굉장히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판매 증가세와 함께 국내를 중심으로 판매세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한 12배, 10배에서 12배 정도 왔다 갔다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차 관련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미래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도 무려 300%, 399%인가요? 엄청나게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는 뭐 테슬라 모터스를 비롯한 전기 자동차가 대세입니다만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판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성장 가치는 이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공평했었는데 올해 4분기 정도를 중심으로 한 공급난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좀 더 강화될 거고 여기다가 유럽 시장 공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럽 쪽에서 제네시스를 비롯한 신차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성장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수급 자체, 차트 자체가 중간 바닥을 다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지금 내연기관차 출시되는 것마다 베스트셀링 좀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이제 임팩트를 안 받는 건지 너무 안 움직여요. 그쵸. 주가 레벨업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수가 이제 미미하게 반등이 나왔죠. 지수 네. 반등 나왔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실적주들이 저점 찍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종목은 저평가됐지만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지수 상방이 막혔기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의외에 선방하면서 미미하게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시장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이런 대형주들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현재 1차 상승 후에
여기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중간 바닥이 다진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21만 5천 원 정도 요 가격선에서 3번째 걸쳐서 이제 바닥이 다진 상태예요. 요 정도면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가고 있는 형태예요. 요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3일째 이틀 동안 좀 올랐습니다만 추경 매수보다는 역시 약간 눌림을 이용해서 소폭 밀릴 때 매집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요 가격이 뚫려야 됩니다. 이 가격이 뚫리게 되면 본격적인 신고가 행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뚫리느냐 못 뚫리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목표가 25만 원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선절가는 20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였습니다. 조정 조금 받을 때 편하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좀 차례가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요,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특종 모두 알아보셨고요. 매저님 이제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서도 무료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무료 방송 꼭 보시 바라고,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이제 기나긴 횡보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또 반등의 각도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와 선도주가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인데,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된다면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종목 장세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큰 시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내일 3시 50분입니다. 매니저님의 자세한 시장 뷰 그리고 그에 따른 주도주 섹터까지 알려드린다니까요. 내일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별밤 특종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반짝거리는 특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